9년, 장수태양 9년 421년입니다. 자, 내용이 다 파란 글들만 있죠? 이건 뭐냐면 다 고구려사 철학에 있는 기록입니다. 3. 부기를 불복시키다. 421년입니다. 421년. 마치 부기가 천자국에 고구려가 맨날 조공한 걸로 삼국사기에 나오는데 아니야. 고구려가 조공받는 나라라고. 국가 등치도 달라요. 자, 보겠습니다. 8년 421년 고구려사 철학입니다. 2월 가야죠. 가락국에 취희가 사자를 보내어서 즉위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자, 가야 연맹에 있는 가락국. 가락국으로는 수로왕 떠오르잖아요. 예, 그 대가야쯤 되는 겁니다. 여기서 취희가 왕이 됐어. 그래서 고구려에게 이렇게 배 타고 쭉 올라가면 돼.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천자한테 가는 길이라 신라나 백제도 막질 못합니다. 이건 막으면 고구려한테 바로 주변국에게 명령하고 고구려가 병사를 이끌고 내려오면 진압당해요. 자, 이럴 때 사신들 이 평화 박스 지금 이 시대가 박스 고구려나. 자, 고구려에서 전 세계의 평화가 유지되는 시절이라 고구려라고 가는 사실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잘못 막았다 고구려 귀에 들어가면 그 나라는 벌 받습니다. 천자로부터. 자, 2월에는 가락국이 취희가 즉위하였음을 보고했고요. 책봉 받은 겁니다. 4월에는 북위의 왕 탁발사, 북위의 태종입니다. 탁발사가 하란, 북위의 왕이 하란의 땅 탁발시에, 이름이 탁발시예요. 공주인데 탁발시를 바쳤습니다. 이게 뭘 바친 거야? 뭐로? 장수태왕의 후궁이나 비로 좀 써주십사. 후궁 중에 저 밑에 있는 비라도 상관없어. 바친 거야. 자,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면 하란의 기별도 정합니다. 하란이 그 북위 왕비죠. 아까 그 혁대를 풀으라고 농담 삼아 얘기한 해대 풀의자에 띠대입니다. 허리띠를 풀어 관계를 하는 남녀가 관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대할 뜻이 있다고 장수태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해막에서 해막이니까 이 해는 해 이거 황하의 줄기죠. 그리고 막이야. 사막할 때 막입니다. 자, 그러면 황하 근처에 사막쯤 되는 거겠죠. 그럼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황하가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이렇게 좀 공글로. 황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해막이니까 사막이 이쯤 언저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쯤 어디 이게 황하 줄기 언저리에 해막이 되겠죠. 여기 오시면 내가 거기서 뭘 하겠다? 허리띠를 풀겠습니다. 이 얘기한 거야. 이해. 상이 8월에 만나자고 했어요. 네, 8월에. 그리고 가마. 춘태자, 여기는 제가 쓰진 않았는데, 결론은 이렇고, 춘태자가 반대합니다. 가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 장수태왕이 별일이야 있겠어요? 다 우리 고구려 손바닥 안에 있는 애들인데. 장수태왕이 대단한 왕입니다. 자, 5월. 이제 8월은 좀 이따 나니까 5월. 벌써 8월 읽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자, 5월. 서구, 대장군 서구죠. 양왕 겸 진북 대장군의 임명. 양나라 지역의 왕으로 임명한 거예요. 장수태왕은 태왕, 천자고, 양왕. 자, 화덕을 호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태장군들이 다 고위 관료들. 예. 자, 8월달입니다. 8월달. 상이, 즉, 장수태왕이 화덕과 함께, 호위 장군 화덕이에요. 호위 장군. 개마에서 구리로 들어가 개마를 거치고 구리를 거쳐서 월해에서 해마까지는 안 가고 월해쯤에서 하란을 만나고 돌아왔다. 하란을 만나고 왔어. 하란은 허리띠 풀었고 같이 잠자리를 했다는 얘기죠. 즉 하란을 현지처로 만든 거예요. 하란은 이 당시에는 남편이 여럿 있어도 되는 사이입니다. 우리 기마민족 입장에서는 부인도 여럿 있듯이 하란은 북위에서는 왕비지만 고구려와의 관계에서는 고구려 태왕의 후궁인 거예요. 예. 만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개마는 어디예요? 개마 고원할 때 말이 많은 저 개마국이죠. 바로 이쯤 추정할 수 있죠. 자, 개마 이쯤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무신 태양 만화 우리 찐상국사 볼 때 개마국 정벌하는 거 나와요. 개마군으로 한다. 그 개마예요, 개마. 그 다음에 개마 옆에 구리가 있는 거죠. 자, 개마 옆에 구리. 자, 구리를 거쳐서 월해, 달월자에 바다에 있자니까 황하가 흐르는 어디쯤이 되겠죠. 월해. 이렇게 가서 만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위치는 월해가 어딘지는 정확히 저도 모릅니다. 자, 여기는 개마하고 구리는 개마성, 구리성일 수도 있어요. 예, 그건 개마성, 구리성, 월해
뭐 이렇게 거쳐서 갔다 왔단 얘기죠. 호위장구 화덕과 함께. 그러니 북이가 장구 귀국을 했으면 하란 왕비가 허리띠를 풀었겠습니까? 아니죠. 왜 허리띠를 풀고 고구려에게 속국이라는 것을 보여줬을까요? 고구려를 등에 업어야만 북연도 칠 수 있고 송나라도 칠 수 있고 고구려의 허락 없이는 북이가 영토를 넓힐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고구려 박스 코리아나에 의해서 고구려의 장수태양이 허락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국제 질서가 변동이 오는 겁니다. 자, 8월달 재밌게 봤습니까? 예. 자, 10월입니다. 10월 춘태자 상해 숙부죠. 춘태자를 제왕, 제나라 왕으로, 제나라 지역을 다스린 제후로 임명하였다. 제왕, 제나라가 있던 지역, 이게 왕으로 임명한 겁니다. 제가 어디라고 지금 못하는 거는 저도 몰라서 그래요. 어쨌든 제나라가 있던 지역, 고구려 입장에서 제나라, 고구려 영토 안에 있겠죠. 그 제왕으로, 즉 여기서 왕으로 임명한다는 얘기는 확실히 증명이 되죠. 고구려는 천자국, 태왕, 호태왕 또는 태왕의 나라고 그 밑에 제후들 왕으로 봉하는 거예요. 이 춘태자도 그렇고 다 왕족들입니다. 예, 그 아버지 때가 다 왕들이에요. 왕. 자, 장수태양 10년 422년 평양성을 고쳤었다. 고구려사 철학에는 9년 제위 9년 42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월 북이의 하란이 사신을 보내 불사약을 바쳤다. 조공한 겁니다. 상이 웃으면서 이르길, 장수태양이 웃으면서 말하신 거예요. 내 처의 정성이 가득하구나. 현지처잖아요. 현장에 있는 처, 멀리 떨어져 있는 라고 하였다. 그만큼 고구려의 위상이 엄청 센 겁니다. 정월 평양성을 고쳐 쌓고 궁시를 수리하였다. 자, 다시 한번 평양성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평양성 정리. 저는 평양성을 안평의 동황성으로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바로 지도를 보면 여기가 안평의 동황성이 있는 곳이에요. 자, 안평이란 뜻은 안 지역의 평평한 지역, 평야 또는 평양, 안 지역의 평양, 이런 의미가 돼요. 안평이. 자, 이 안평의 평양성, 동황성이죠. 그 근원을 보면 고구원 태양 13년 서기 343년, 90년 전입니다. 13년 환도성에서 동황성으로 천도합니다. 자, 환도성에서 동황성으로 천도하고 고구원 태양 때부터 새로운 수도인 안평의 동황성을 고구려의 수도를 의미하는 보통 명사로서 평양성으로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평양성이라고 나옵니다. 평양성으로 따로 천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고구려 철학에 보면 평양성을 고쳤다. 그러면 수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 시기의 수도는 동황성에서 딴 데로 옮겼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이 동황성, 안평에 있는 이게 바로 안평입니다. 안평에 있는 동황성. 즉 안평에 있는 것이고 이 안평에 있는 동황성을 평양이라는 수도 평양이라는 보통 명사로 지칭을 한 거예요. 평양. 기록을 하길. 그러니까 안평이 평양인 겁니다. 고구원 태양 41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제의 근초고왕과 근수고왕자가 한수를 건너 고구려를 공격하자 평양성에 있던 고구원 태양이 나와 싸우다가 눈먼 화살 2대를 맞고 전사한 것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자, 지금 지도를 보면 여기 초록색 수도, 백제의 수도가 이게 한성이에요. 자, 여기가 평양입니다. 동황성, 안평. 그러면 여기 위쪽에 한수가 흐르고 고구려하고 백제를 가르는 강이에요. 그러면 이 한수를 건너면 바로 평양, 안평이 나오죠. 거기서 싸운 겁니다. 거기서 이 당시에 고구려는 요 환도성, 북도죠. 환도성에 주력군이 있었어. 왜 여기 주력군이 있었냐? 주력군. 후연이죠. 전연이죠. 전연하고 맨날 싸우다가 졌거든요. 침략당하고. 그래서 여기를 수복하고 공격하려고 주력군이 여기가 있는 거야.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 주력군이 이쪽에 있으니 주력군이 여기 있었고 환도성에 이 당시에 고구원탕은 여기 안평, 평양. 안평을 평양이라고 합니다. 안평 동황성이 있었고 자, 백제는 요 길을 환도성 쪽에 군사가 가 있는 걸 알고 공격을 했고 주력군이 저기 있으니 평양성에 있는 그 왕의 호위 군사들만 데리고 나와서 용감히 싸우다가 눈먼 화살 2대를 맞고 돌아가신 거죠. 자, 이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고구려의 수도가 이쪽 국내성 쪽에 있는 평양성이라면 그때 설명한 대로 이렇게 황하 타고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없는 것으로 봐서는 동황성의 위치가
안평인 걸로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모든 게 이 이후의 역사가 다 자연스럽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고구려사 철학을 보면 이 환도를 북도라고 합니다. 북도, 북쪽에 있는. 그리고 이쪽을 졸본을 동도라고 그래요. 동쪽의 수도, 동도. 그리고 여기 그 국내성, 나라한성을 서도라고 합니다. 서쪽의 도. 그런데 동도, 서도 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뭐가 없었다? 환도성이 없어요. 북도가 없다고요. 북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환도가 없던 시절이고 그 이후에 평양 이걸 이게 옮겼잖아요. 이걸 서도라고 그러는데 이 환도성을 북도라고 칭하기 시작합니다. 북도. 왜? 평양의 북쪽에 있잖아요. 언제부터? 동왕성으로 옮겼을 때, 고구 왕이 안평에 있는 동왕성으로 옮겼을 때. 그리고 이후에 장수왕까지도 평양으로 옮겼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그냥 평양이라고 해요. 수도를 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동왕성이 평양성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자, 고구려의 평양이라는 말이 보통 명사로서의 지면서 수도, 평양도 의미하지만 그냥 서울이라는 의미로서의 평양이라는 말도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양성을 고쳤어. 다 지금 그 설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422년 4월 달입니다. 4월. 부귀가 사신을 보내서 자기들이 선대에 대한 역사를 물어왔다. 부귀가 우리 선대가 역사가 어떤지 좀 알려주세요 하고 온 거야, 지금. 자, 부귀가 고구려에게, 고구려, 여기로 간 건 아니고, 임금이 있는, 일로 갔겠죠. 평양으로, 동왕성이 있는 평양으로. 이때의 평양은 여기입니다. 우리 부귀의 역사 좀 알려주세요. 티처 선생님. 나 좀 알려달라. 왜 그러냐면, 얘들의 조상이 탁발 12건부터 탁발규가 있는데 이 탁발 12건과 탁발규 시기에 대충 꾸며서 역사서를 기록했습니다. 얘들이 대충 꾸며서 역사를 기록했는데 부귀의 내란으로 그 역사서를 잃었어. 이게 다 불타 없어진 거야. 자기들 역사서가 없어졌어. 그래서 부귀의 탁발씨가 근데 원래 이 부귀의 탁발씨의 선대는 을두지, 누구냐면 추모태양의 서자입니다. 어머니 모친이 을씨여서 을씨성을 딴 거예요. 을두지가. 그 을두지 하면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누군지? 우리 나왔는데 울두지가 찐삼국사에 이 울두지가 대무신태양 때 우보였다가 이제 좌보로 임명되고요. 좌보 울두지가 을암성에서 기발한 전략을 내서서 잉어하고 술을 한나라 장수에게 갖다 줘서 울암성에 물이 있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한나라 장수가 여기 물이 있어서 정복 못하겠구나 하고 대차하다가 돌아가죠. 돌아갈 때 대무신태양이 그 대무신태양하고 울두지가 합봉을 해서 한나라 군사를 아주 작사를 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우람대전. 그 우람대전의 좌보 울두지에 바로 이 울두지가. 울두지의 아버지가 추모태양, 동명성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모. 그 울두지의 딸 을중의 자손입니다. 이 탁발씨들이. 그래서 천자국인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들 부귀가 오잖아요. 부귀의 왕이 오든 입조를 하든 사신이 조공을 하러 오든 그 서열이 백제가 제일이고 백제는 동명상황 친아들이잖아. 첫 번째 아들이 유리. 그 바로 다음이 이제 백제의 온조. 백제의 다음이었고, 그러니까 이건 서자니까, 을두지는. 백제의 상고 신라와는 동등하였다. 그러면 고구려가 있으면 고구려 밑에 백제가 있고, 그 백제 밑에 신라가 있는 거예요, 서열이. 이 서열이 신라하고 부귀가 동등한 거고, 이제 그 밑에 북연, 송, 가야연맹, 외, 오신 이런 애들이 다 제일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깔리는 거라고. 그럼 부귀는 당당하죠. 우리는 고구려의 종족이야. 근데 북연도 종족으로 쳐졌는데 그 풍발씨가 역적 일으켜갖고 바뀌었잖아요. 풍발씨로. 고시에서.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장인국과 사위국. 장인국은 천자국인 고구리를 말하고 사위국은 부마국인 부귀를 말합니다. 제가 고구리를 혼용해서 썼는데 나라 이름일 땐 리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가 고구려라고 교육을 받아가서 고구려라고 해야 알아들어요. 근데 원래 발음은 고구리입니다. 고구리, 부리 이렇게. 그래서 가끔가다 또 고구리 또는 고구려를 혼용해서 쓰니 여러분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월에 유유. 자, 유유가 죽자. 자,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유유가 죽자. 남쪽 사람들이 찾아서
항복하는 일이 갈수록 늘어났다. 자, 보자고요. 고구려가 있고, 자, 지금 고구려가 이렇게 있어요. 자, 송나라 유유가 죽었는데 남쪽에서 찾아온대. 그러면 백제겠어요? 이게 신라겠어요? 송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하하족들이. 지들 말로 한족이랬는데, 한족은 이 시기에 이제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오면 상이 명령을 내려서 모두에게 집을 주고 편안히 살 수 있게 하였다. 천자국이라 가난한 사람이 망명에 오면 다 받아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백성들은 경제력이고 군사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국력이고 인구가. 자, 다음 4, 5월에 부기의 탁발사는 아들 탁발도로 하여금 정사를 살피게 하였다. 탁발사가 몸이 약했습니다. 예, 그래서 탁발도 그 아들이 이제 대신 왕자 태자가 부기의 태자죠. 정사를 다스리게 된 거죠. 15년 427년이요. 장수대왕. 15년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다. 420년. 이렇게 연도가 먼저 나오면 이건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이에요. 삼국사기 기록은 15년 427년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럼 또 평양에서 이게 뭐지? 싶은데 고구려 사출하게 잘 나옵니다. 고구려 사출하 14년 427년입니다. 2월에 연도가 똑같아요. 427년. 평양의 새 궁궐로 이거하였다. 이거는 옮기리에 기거할 거죠. 옮겨서 산다는 얘기예요. 평양에 새로운 궁궐을 지은 거야. 그 궁전과 관사의 규모의 웅장함이 나라가 건국된 이후로 처음 보는 곳이었다. 어마어마하게 의리하게 평양성을 또 지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평양의 새 궁궐에 대해서 이제 찐삼국사 이용훈 박사의 의견을 한번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시기의 평양은 안지역의 평양이랍니다. 안평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평양의 새 궁궐이란 안평의 동왕성 내에 신궁, 새로운 궁궐을 지었거나 또는 동왕성 인근의 넓은 평야 지역에 신궁을 새로 지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전에 보는 거하고 달리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 봐서는 2번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안평 지역에, 여기 안평에 동왕성이 있고, 근데 지금 삼국사인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고 하지만 평양에 새 궁궐을, 그러니까 동왕성 옆에 새로운 궁궐을 지은 겁니다. 새로운 궁궐. 홀로 옮겨간 거야. 자, 그러면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거는 이 기록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그렇죠. 평양으로 옮긴 거는, 자, 환도를 수도로 하다가 고국원 태양 13년에 요 동왕성, 지금의 안평이 있는 집으로 평양, 이게 평양입니다. 옮겼고, 이 평양 옆에 더 넓은 땅에다가 새로운 신궁, 새로운 궁궐을 지어서 글로 옮긴 거야. 그러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평양 내부에서 옮긴 거지 저 멀리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왕성에 딴 데 간 것도 아니고 동왕성에 있는 궁궐에서 새로운 궁궐을 지어서 그 옆으로 이사 간 겁니다. 왜? 이 시절의 평양은 안평을 말하기 때문에. 따라서 평양이라는 의미는 동왕성과 신궁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평양 그러면 평양성이라는 걸 빼고 그냥 평양이라고 할 때는 동왕성을 평양이라고 그랬고 그 옆에 신궁을 지은 거라면 그냥 동양성하고 신궁을 합쳐서 평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역사가 이러면 해석이 아주 산뜻하잖아요. 아, 이 삼국사기의 기록상으로는 장수왕 때 평양으로 옮겨야 되는데 아니야. 고구려사출하 기록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평양으로 옮긴 게 아니라 그냥 안평 지역 내에서의 궁만 이동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론. 자, 이렇게 수도가 여기 평양 안평이면, 자, 여기 평양 동왕성 있는 안평이면 안평 지역 백제 가깝잖아요. 훗날 백제 바로 공격합니다. 다 먼 시간 후에 나오는데 그래서 백제가 옮기죠. 웅진으로. 한성백제가 망하고. 네. 이 황하도 큰 의미의 한수입니다. 한수를 내려와서 큰 물을 한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구려하고 백제를 가르는 여기도 한수인데 이 항하도 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한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물 타고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시절이 오는 게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천도에서 내려간 게 아니라 평양성은 이미 고국원 태양 시절에 안평으로 내려와 있었고요. 동왕성이. 그리고 장수왕이 광개토 태양 시절에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납작 엎드리던 백제가 뻣뻣하게 지기 시작하니 국력이 커지니까 노리고 준비해서 드디어 백제를 칩니다. 예. 그게 바로 저는 백제가 납작 엎드릴 때 주변국들도 다 엎드립니다. 그거를
2차 천하통일로 봅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 17년에서 21년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건 다 고구리사 초락에 나옵니다. 장수태양 17년에서 21년, 서기 429년부터 433년입니다. 고구리사 초락 16년 429년 정월 상이 장수태양이 졸본으로 거동하여 동도조 졸본. 자, 지도 보면 여기가 졸본인데 조양이라고 그러죠. 이 졸본으로 이동하여 이제 천하를 통일하신 거 아니에요. 광개토 태양 때 본인은 나라를 안정시켰고 다 모든 게 고구려 위주로 움직이니까 내 조상님들은 이전의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으로 옮겨야 된다 해서 동명성스러운 황제를 제로, 추모 대제로 바꿉니다. 이름을 더 위대하게. 자, 유리명황을 광명대제로, 자, 주류신앙을 대무신제로, 국조선황을 신명선제로, 태조태왕의 아버지죠. 태조상황을 태조황제로. 와, 이름을 다 높여버리는 거야. 네. 그럼 본인도 황제죠.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왕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읽는 북이, 북연, 뭐 송사, 이게 다 이놈들 황제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 까짜란 얘기지. 위조. 아까 북이는 지네 역사서 다 불태워갖고 여기 와서 역사 좀 알려주세요 해서 그 알려준 거 갖고 가서 다시 역사를 복원하는 애들이라고. 근데 이거를 거꾸로 기록을 해놨어. 생각을 해보세요. 고구려가 제후국인데 북이 황제국이 지들 역사서 없다고 고구려 와서 달래겠어? 제후국에는 황제가 왜 자기들 역사서를 줘? 밑에 있는 애들이 역사를 알고 받쳐야지. 그러니까 황제국 도서관에 다 있는 거예요, 역사서가. 자, 4월입니다. 북이가 최후를 시켜 유연을 쳤다. 유연은 저기 몽고에 있는 적 있죠? 그쪽에 있는 선비정 국가의 나라. 북이가 이렇게 쳤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북연이나 이쪽은 치지 못하고 위쪽을 친 거예요. 북연은 계속 국력이 커지기 때문에 계속 뻗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동부 지역으로는 못 나가고 저 사막 쪽으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4월 송의 사신이 들어와서 공물을 바치고 백제로 갔다. 송의 사신이 와서 공물을 바치고 백제로 갔다. 자, 송의 사신이 공물을 바쳤다는 얘기는 제후가 천자에게 조공한 거예요. 자, 고구려 초약 17년 430년 기록입니다. 9월 북연의 풍발이 죽고 동생 풍홍이 왕위에 오르고 사신을 보내 입조하였다. 사신을 보내서 우리 새로운 임금이 풍홍이 됐으니 책봉해 주십시오. 책봉해 줬다는 얘기죠. 사신이 왔으니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자, 바로 지도에요. 북연에서 풍발이 죽고 풍홍이 왕위에 올라 사신을 보내 입조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자, 10월 연왕 북년이 나이 80에 죽어 그의 아들 다련에게 연왕을 세습하여 임명하고 남서를 지키게 하였다. 자, 연왕. 고구려는 천자국이고 그 밑에 이런 왕들을 두는 겁니다. 나머지 북이, 북연, 송 얘들이 왕을 뒀다는 게 고구려 철학에 안 나옵니다. 자, 고구려 철학 19년 432년 기록이에요. 3월. 신라 사람들이 곡식이 없어서 가뭄이 들거나 농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 전에 3월달이니까 소나무 껍질을 먹기에 좁쌀 2000곡을 하사하였다. 고구려가 준 거예요. 구유를 한 거라고요. 신라 사람들을. 신라 사람들 구유를 한 거야. 이 곡이 단위가 석, 1석, 2석, 섬도 돼요. 한 섬. 같은 말이고 10개에도 10두를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주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장수태왕이 백성을 무지하게 사랑하는 왕인데 사회에 있는 전 백성을 천자로서 다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다 고구려에 의해서 이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20년 장수태왕 원년입니다. 자, 이게 왜 원년인지 이따 나와요. 장수 원년이에요. 433년이. 정월 제나라 왕 춘태자에게 명령하여 새로운 법령을 만들게 했다. 아까 춘태자 그 장수태왕의 숙부라고 그랬죠. 모든 정사를 같이 논하는. 7월 제나라 왕 춘태자가 74살에 죽었다. 태왕의 예로 천자의 예에 천자의 예로 국내에 장사 지냈다. 나라 안 국내성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고요. 나라 안 그러면 AD 3년 유리왕 때 천도한 나라랑 국내성이 떠올라야 된다. 거기서 장사 지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또 국내가 나라 안이 지금 안평을 지은 평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 안에 있는 평야지대. 여기 도성에 장사 지냈다는 얘기인가?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라 안, 국내성 또는 도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8월입니다. 사만의 사람 이름입니다.
벼슬아치, 사람, 이름, 사람. 이름, 사만의가 연호를 장수태양에게 건의하는 거예요. 장수로 하시라고, 바꾸자고 요청하자 상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 433년이 장수원년이 되는 거예요. 예. 제위 20년인데 그 해부터는 장수원년으로 됩니다. 자, 장수왕이 연호를 썼다는 얘기죠. 아버지는 영락제,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는데 장수왕은 이때부터 제위 20년이니까 40살쯤부터 연호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거 413년부터 433년까지 내용은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수태양 정리입니다. 원년부터 18년, 즉 413년부터 433년. 1. 즉위. 생년은 광개토태양 3년 2월에 태어나시고요. 태어나신 해. 즉위는 삼국사기는 414년 10월에, 초략은 414년 8월에 즉위하고요. 삼국사기는 20세에 즉위하고요. 초략은 21세에 즉위합니다. 요때 북년을 태보 북년을 연왕으로 임명하고요. 자, 두 번째, 오부에 사학을 세웁니다. 장수태양 제7년 420년인데 교학, 군학, 예학, 정학. 그래서 교학은 종교학, 군학은 군사학, 예학은 이 기술학이라, 제주 예자니까 기술학이고, 정학은 이거는 뭐라고 적었죠? 정치학이라고 그랬나? 예. 교학은 종교학이니까 선, 불, 유, 유불선을 배우는 거고요. 오부에 사학이니까 오부에 각각 이 4개 학교를 세운 겁니다. 군학은 군사학, 기사, 그러니까 기병하고 활 쏘는 거, 그리고 용병, 병사를 다스리는 거. 예학은 기술학이니까 역학, 달력, 책력이죠. 성, 천문이죠. 수, 수학, 산수죠. 의술이죠. 자, 정치학은 역사가 정치죠. 역사 얘기하는데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예전에 누가 그랬는데, 역사가 정치야. 너 역사를 뭘로 배운 거냐? 막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변, 말하는 문장을 말하죠, 문장. 그러니까 경서, 뭐 이런 시서, 이런 공부죠. 농사, 공, 기술. 자, 세 번째, 부기를 굴복시킵니다. 부기의 하란을 처로 삼고요. 아까 해대 얘기해드렸고요. 9년 421년입니다. 부기의 잃어버린 역사를 또 알려줍니다. 이게 또 뒤에 또 나와요. 부기가 또 역사 또 잊어버렸는데 알려달라고. 그래서 장수태양이 알려줍니다. 10년 422년의 얘기입니다. 4. 평양, 안평의 새 궁궐로 이거하다. 동항성 부근에 신궁을 짓고 옮겨서 삽니다. 15년 427년의 얘기입니다.